어제 뭐 보셨어요?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 이상화 씨 강남 커플이 새로 투입됐습니다. 이제 10월에 혼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축하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윤상현 씨 메이비 커플, 또 조연재 박민정 커플, 이렇게 세 커플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갈 예정인데요. 저는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 생긴 이래 가장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코너마다 스킵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조합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방송이 그 부부들의 삶을 다루는 방식은 세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어요. 과거에는 그 아침 그 주부대상 토크쇼에서 뭔가 스타들의 일상을 막 세련된 영상으로 막 그 달달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예 집을 이제 새로 장만하거나 거기에 협찬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가전제품을 채워넣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오븐을 쓴다던가 갑자기 녹즙을 짜서 준다거나 또 너무 생뚱맞은 위치에 청소기가 놓여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건 협찬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시청자들이 다 눈치를 챘죠. 그리고 거기 와서 막 그렇게 뭐 애정을 과시하던 사람이 얼마 안 있어서 막 이혼을 하고 또 알고 보면 그 당시에도 벌써 파경 기미가 보였었다. 그러면 쇼를 한 거잖아요. 그 모든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상을 한 마당에 이 스타 부부쇼 자기야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부부들의 갈등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고부간, 뭐 장서간의 갈등, 뭐 남편의 외도, 뭐 폭력, 폭언 이런 것들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10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해서 폐지되고 자기야 그 백년손님 쪽으로 포맷을 바꿨었는데 그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MBN 동치미, TV조선의 얼마예요 이런 프로그램이죠. 여전히 그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예요에는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뭐 남편 흉, 그 시어머니 흉을 좀 더 세게 봐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온 천하에다 방송에 나와서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로 말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옆에서 너무 안 됐으니까 어떤 분이 옆에 패널이 챙겨줘서 이분 말하게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말을 더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인데 그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할 때 저도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뭐 괜찮겠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한쪽에 그 얘기할 기회를 준다는 것도 옳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너무 심해졌다 싶으면 자정작용이 스스로 일어나죠. 그래서 나온 것이 효리네 민박이에요. JTBC.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꾸밈 없고. 제주도에서의 삶을 자랑하지도 않고 우리 이런 부부관계가 좋으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봐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동상이몽의 세 커플은 그 이효리 이상순 씨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지금 구성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연배에 아를 위로 5살, 10살 이 정도 분들은 이런 리얼리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아침 부부 토크쇼에 나와서 그 설정된 뭔가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폭로전을 벌이거나 두 가지인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게 학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섭외에 응했으면 좋겠어요. TVN 신혼일기에 나온 구혜선, 안재현 씨도 파경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나온 거를 시청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믿었는데 뒤에 이런 소식이 들리면 뭐 그럴 줄 안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방송이 좀 시청자를 기만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부는 뭐 부부만이 알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왜 SNS상에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피나는 싸움을 하는지, 연예인들은 뇌 구조가 다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KBS2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장나라, 손호준 씨가 나오는데 타임슬립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다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온 그 장나라의 극중 캐릭터가 진주거든요. 진주가 이런 대사를 해요. 세상이라는 강적을 만나 맞서야 할 때 옆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줄 내 편. 우리는 전우애로 살아간다. 저는 이효리 씨가 진짜 자신에게 맞는 짝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효리 씨 같이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서 진주처럼 전우애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하고 그 대중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가지고 서로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데, 방송에서 뭔가 폭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쿨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면 재미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이렇게 방송이 자꾸 몰고 가니까 거기서 뭔가 센 발언을 하고 뭔가 더 심한 과거를 끄집어내고 폭로를 하고 이래야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니까 이 방송이 점점 이렇게 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해도 그들의 그 사생활, 그들의 다친 감정에 대해서 제작진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다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또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 말이 상처가 돼서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가 옳고 그른지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라고 하기에는 그 빅마마 이혜정 씨 같은 경우 보면 그 돈이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만인 앞에서 남편의 과거 막 그 시부모님의 만행 이런 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분은 그 자기야가 만든 스타고 그 이후에 방송인으로 딱 자리를 잡았는데, 방송에서 그 신우이를 호칭할 때 진짜 이렇게 샹 욕을 하면서 호칭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진짜 내가 봤다니까? 방송에서. 방송에서 봤어요. 진짜요? 내가 옮길 수가 없을 뿐이지. 아. 예, 방송에서 진짜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 남편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뭐 각기 사람은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그 싸움박질하고 막 뭐 너무나 과한 얘기들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좀 자연스럽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뭐 부부간에도 서로를 돌아보게 하면 좋잖아요.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쪽을 더 부각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시청률 때문에 제작진이 그러겠지만 거기서 희생되는 거는 출연자들인데 그 부추긴다고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남겨주시면 우리 골라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